주간 줌 기자회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이사인 샌디 클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에서 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전 세계적으로 5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1년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치명적인 델타 변종과 씨름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오미크론 변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의 연사들은 팬데믹의 현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20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자들은 지난 21개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이미 친숙한 전문가들이십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일반내과의 스테판 J. 맥피 석좌 교수인 텅 뉴엔 박사님, 제가 그 이름을 잘못 발음을 하게 되면은 양해를 구합니다. 퉁유엔 박사님, 스티븐 제이 맥피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걸 다 수정하겠습니다. 또 텍사스 A&M 대학의 세계건강연구단지의 수석 바이러스 학자인 벤 뉴만 박사, 그리고 스탠포드 칠드런스 헬스의 소아 감염병 의사이자 감염 예방 및 통제의 공동 의료 책임자인 로시니 매튜 박사님,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건강과학 임상 교수이며 캘리포니아 주 엘크 그로브에 있는 캘리포니아 노스 스테이트 대학교의 자원봉사 예방접종 자원봉사자인 델리판 박사, 그리고 피터 메이발덕 퍼블릭 시티즌스 액세스 투 메디슨 그룹의 이사이신 피터 메이발덕님께서 우리와 같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연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시에라 헬스 재단과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동시 통역하는 통역사들을 위해 연사님들께서는 천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기자님들은 채팅창을 이용하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회견 중에 연사님들께서 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연사들의 양력과 기자회견의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 3주 후에 모든 연사님들에게 오늘 브리핑을 다룬 기사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EMS 뷰 편집장인 수니타 소랍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니타. 감사합니다. 수니타. 오늘 텅 유엔 박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유엔 박사님께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께서 2020년 3월에 오셨을 때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시점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8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물었다면요, 이 팬데믹이 언제 통제되냐 하면은 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올해 가을쯤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코로나19 팬데믹의 2년 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2억 7천만 그리고 530만 명의 이 있고요. 또 지금 또 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또 미국에는 5천만 명이 여기에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2년 동안 그 지난 120년 동안의
전쟁으로부터 사망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포함해서요. 5천만 명이 지금 생존하셨지만 장기적인 그 영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코로나19에 걸리면 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만 개의 거의 매일 건수가 나오고요. 또 6만 8천의 입원 건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21%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12월과 비교할 때요. 지금 작년 12월과 비교해서 50% 줄었는데요. 근데 뭐 그거는 또 급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하루 30만 건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제도는요. 저희는 지금 완전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루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료 종사자들, 제 동료 등은요, 이 의료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받아서도 지금 아프실 때요. 누가 그 백신 접종을 받아서 보호가 되더라도 심장마비가 있을 수 있고 뇌졸중 뭐 있는데 지금 병원이 너무나 바쁩니다. 코로나 환자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 또 본인들이 또 힘들겠죠. 오미크론 전에 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에 걸릴 경우가 5배였습니다. 그리고 사망될 확률은 13배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또 인구의 61%가 현재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종 간에 또 민족 간에 많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그 완전 백신 접종을 받는데 좀 제일 낮고요. 아시아인들이 제일 높습니다. 백인과 라틴계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백인과 라틴계가 라틴계는 많이 늘었는데요. 백인은 또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65세 이상이요.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데요. 87%가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 백신 접종 받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젊은 층입니다. 여기서 좀 문제된 것은 모데나, 파이너 같은 것이 지금 이제 저희가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18세 이상의 31%도 또 부스터샷을 받았습니다. 지금 치료 쪽을 본다면요. 새로운 파이자 팩스로비는요. 지금 현재 과학은 보지 않았는데요. 90%의 효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작위 실험을 했을 때요. 근데 그 증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 파이저 약이요. 그리고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있을 때마다 돌연 변이가 더 많이 발생하고 또 현재의 백신과 치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이 공중보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또 아주 간단한 코비드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허위 정보가 너무나 또 많이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허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일했던 것은요. 이 과학의 정보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불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이게 또 매주마다 또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불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심각하게 변한다면은 또
그런 모니터링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지금 또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에트닉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정보를 공동체와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 알리시면 공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엔 박사. 첫 번째 질문은 헨리에타 버로가 한 것입니다. 질문을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니타. 제가 듣기로는 이 백신이 한 6개월 후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스터샷은 얼마나 효과를 지속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매 변종마다 부스터샷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현명한 답을 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가 저희 답입니다. 그 부스터는 지금 오미크론 변종에 도움이 되는데요. 변종을 쌓기 위해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향후에 부스터샷을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과학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샌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훌륭한 정보라면은 뭐를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겸손하면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심을 갖고 대해야 되겠죠.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너무 이게 이렇다 딱 단정해서 말을 한다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 CDC는 그 존슨앤존슨 백신을 허락했는데요. 여기에 그 부스터샷을 얘기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많은 팝업 클리닉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존슨앤존슨이 우리가 파이저나 모데나처럼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그 덜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대신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접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이저, 모데나의 그런 그 수요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J&J 백신도 뛰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받지 않으라는데 그 후에요. 이제 돌아볼 때요. J&J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부스터샷은 다른 것을 받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상황을 신뢰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뭐 효과가 낮은 백신 접종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신에요. 그 당시에 백신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비효과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또 그 허위 정보가 있는데요. 파티마 바트는 사람들이 그 65세 이상을 위한 부스터 샷이라고 가는데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스터 백신을 받아야 됩니다. 65세 이상뿐이 아닙니다. 현재는 16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 부스터샷이 나왔는데 오미크론 변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코로나 백신을 받으면은 오미크론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허위 정보입니다. 부스터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 오미크론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에 또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제대로 했어요.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십시오. 다음은 벤 뉴만 박사님입니다. 샌디가 이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시기 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우리랑 같이 있었던 게 9월이었는데요. 그때 오미크론이 좀 신호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월에는 오미크론은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 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돌연변이가 있었는지 어떤 시퀀싱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9월에는 전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미크론 변종과 힘껏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좀 신중하게 이거를 다뤄야 됩니다. 이걸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특유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백신 접종은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싸우십시오. 변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오미크론은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은 상당히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링을 볼 때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모델링이 정확하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인지 잘 모릅니다. 또 단기간 내에 이게 나오는데요. 저는 다 모델링 연구를 보고자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라 조만간에. 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읽게 되면은 회의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요. 오미크론은 이미 지금 어떤 이 전의 오미크론 변종에서 또 돌연변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또 전염이 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이 바이러스가 성장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런 연구는요. 제가 현재까지 본 연구는 그렇게 아주 강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대학의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그리고 감지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여러 변종 간에. 근데 셀 컬처가 잘 효과를 보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좀 신뢰성이 낮고요. 조그만 샘플링을 볼 때요. 이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는 델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샘플이 작아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성장 능력은 델타와 유사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백서가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폐에 많을수록 증상을 겪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이 낮은 증상을 보일 거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아는 과학과 좀 반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오미크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게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저희 면역 반응에서요. 저희는 오미크론에 대한 부스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현재는 또 모든 변종에 대한 부스터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좀 독특합니다. 이런 특정한 부분에서 이 세포에 닿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추가 부스터샷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뉴한 박사님께서 말한 것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좀 벗어나려고 하는 용어는 완전 백신 접종. 왜냐하면 저희는
이 사람이 몇 번이나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완전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어떤 과학도 몇 번의 그런 접종이 면역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평생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좀 그런 정확하지 않은 자신감을 줄 것 같습니다. 완전 백신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신이 뭐 충분한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백신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그 어떤 정책 결정과 정치적인 결정의 직선을 수고했습니다. 일부 연령층의 일부 시대에 그 양성자가 많이 나오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자료가 있는데 아주 어린 애들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큼이나요. 그리고 코비드를 없애는 것은 그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코비드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정책을 안겨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제가 오늘 영국의 자료를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그 15세 이상의 거의 90%가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백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빠졌다는 것은 15세라는 거를 미만이라는 거를 뺐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동안 우리가 그런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약은 지금 어떤 좋은 공격제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인체 안에 있을 경우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 약은 그런 예방을 되지 않습니다. 전염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가 이 전염병에 걸린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미 한 것에 대해서 뭐 다시 백신은 뭐 아이스크림 먹는 거와 비슷합니다. 조금 더 아이스크림을 더 먹는 게 좋습니다. 면역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우리가 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뉴만 박사님 가능합니다. 칼러스 밑에 새로운 변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코비드가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유행병이랄까요. 전염병이 아니라. 그 변종의 수는 누가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인 추이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큰 그룹의 어떤 근데 우리가 정지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1에서는요. 저희가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 1% 정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른 백신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오미크론에서는 한 2% 정도입니다. 그 보호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후에 지금 세계의 그런 백신 형평성에 대한 것인데요. 남아프리카의 오미크론 있고 또 인도의 델타
또 브라질의 P1 변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글로벌 세계적인 백신 접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진국에는요. 지금 이런 변종이 파악이 돼서 계속 봤는데 저희가 전 세계적인 그런 백신 접종 형평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이게 바로 그 영화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항상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이방 다 이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코로나에 걸릴 만한 사람은 다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오든지 우리는 이게 같이 지금 백신 접종의 형평성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게 지구인과 외계인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지구인들이 다 힘을 합치면은 외계인을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런 것입니다. 헨리에타 브로 질문해 주시죠. 무슨 폴리오 소아마비라든지 지금 뭐 수두라든지 소아마비 바이러스 등은 뭐 변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이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부 바이러스는 많은 변화를 만듭니다. 결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부 바이러스는 그 어떤 조금만의 변화도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의 경우는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면역 접종이 또 중요했습니다. 면역이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예방 주사를 받으면은 이렇게 같이 있었고 변화에 있습니다. 수두는요, 우리는 또 아주 뛰어난 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코로나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수두나 천연두의 경우에는 백신이 우리 인체 내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아주 높은 수의 그런 높은 율의 백신 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만 방화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그 백신 접종을 받고 뛰어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들이 좀 알아야 할 그런 변종이 있습니까? 이미 칼로스에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미크론 유사한 변종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개봉에서 나오는데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종을 볼 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어떤 이 바이러스의 클러스터가 이렇게 서로 어떤 한 가지로 퍼지기 전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뭐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클러스터가 나와야만 그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 면에서 볼 때 패널리스트들이 그런 특허를 그 현재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허를 공유하는 그런 그 국제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HR 그러니까 에이즈에서 피러가 말씀하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끝에까지 계속 있을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로시니 매튜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튜 박사님은 그 소아에 대한 것을 다루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소아 감염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미국에서요.
제가 이제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그 소아를 하면 대한 23% 정도입니다. 전체 그 소아라면은 18세 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에서 다루는요. 그, 그 성인이 대체인데요. 하지만 이 전에 팬데믹 초기보다 거의 3배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에는 초기에는 성인에만 그게 있기 때문에요. 또 코비드 때문에의 그런 그 청소년 사망률은 좀 낮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한 그 700만의 그런 소아과 사건에서 한 1%만이 지금 고요. 한 660명의 그 미성년자가 미국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왔던 것은 5월 21일에 FDA하고 CDC에서 파이저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까지. 그리고 11월 20일에서 또 새로운 그 5세 미만으로 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아층이 지금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백신 보호를 받았었는데요. 그거는 또 그 6개월에서 또 2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또 계속 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모르고요. 또 FDA, CDC의 또 그 승인도 언제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이 부스터샷을 볼 때요. 가장 최근에 그 추천은 16세 이상은 모두 그 부스터샷을 받도록 또 추천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을 받은 그 6개월 후에요. 그리고 이 전에 그 오미크론 변종의 그 보호에 대해서 CDC가 그래서 자격이 있다면은 부스터 샷을 다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백신 안전과 관련해서요. 지금 파이저와 모더나가 작년에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1주년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실제 세계의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백신은 안전하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병원 입원율과 사망률을 또 막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로서 그 성인 백신의 또 그런 안전성이 저한테 큰 또 관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크게 안심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또 몇몇 그 안전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1년째 되었죠.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면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아 감염병 의사로서 저는 소아 어린 애들을 보는데요. 아주 심각한 코로나19 또 합병증으로 온 사람들을 병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동사회 MIS-C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코비드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동에 대해서 보는데요. 아동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합병증을 갔을 때.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그런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한 또 오미크론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또 폐교하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그 오미크론의 문제는 그런 전염성이 델타보다 좀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델타를 기억한다면요. 델타는 그 최초의 변종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요. 저도 어린애들이 있는 엄마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금 학교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요. 또 학교가 문을 닫으면은 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자원이 없는 특히 아동들에게요. 이건 아주 우리가 신중하게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성인이 부스터샷을 받고
또 지금 아동들이 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은 꼭 백신 접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가 문을 닫을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지금 부모들의 우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학부형들이 많이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떻습니까? 예, 백신의 좀 거부는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백신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특히 흔한 질문이 제가 받는 게요. 이런 백신은 너무 급히 개발이 돼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답은요. 지금 백신 백신의 그런 승인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리소스, 과학적인 지식, 인간 지식, 재정적인 것이 다 합쳐져서 이런 많은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백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게 모든 백신에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족들에게 예고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은요. 뭐 일부 부작용은 있었지만 대체로 지금 코비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와 비교를 한다면요. 코비드 백신 접종을 받는 게 큰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작용은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일부 백신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망은 코비드로 인한 사망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코비드 백신을 받는 게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합병증을 우려하는 것보다는요. 아니면 또 코비드에 걸리게 되면은 큰 심각한 질병과 또 사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박사는 팬 박사님입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팬 박사님께서는 백신에 대한 노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샌디가 말했듯이요. 캘리포니아 노스 스테이트 대학교 엘크그로브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예방접종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작년 12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J&J 백신이 나왔죠. 2021년 2월에 코비드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종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가 또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 또 나왔습니다. 또 저희가 12세에서 16세 또 부스터샷을 하고 또 이제는 5세부터 11세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게임의 끝에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2021년 말에요. 미국의 총 사망자가 2020년에 사망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망보다 2021년의 사망자가 낮죠. 하지만 사람들은 안전성과 확정성을 원합니다. 명확성을 원하는데요. 코비드 과학은 100% 확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허위 정보가 있는데 일부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백신 접종과 같이 뭐 컴퓨터에 칩을 뭐 신체에 집어넣는다든지 또 일부는 또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백신은 뭐 더 효과적이냐, 덜 효과적이냐, 어떤 변종에 더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자. 그건 모릅니다. 10세, 20세의 백신 접종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으로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
클리닉에 오면요, 다들 코비드에 걸린 걸 우려하고요, 또 코비드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죠. 다른 두려움은 그 백신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허위 정보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백신이 뭐 충분하게 실험이 됐는지 정부가 또 그 보도 자료를 또 데이터를 또 조작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제약 회사들은 또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이렇게 허위 정보를 또 내는지, 그래서 이런 백신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우려하는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을 그냥 믿습니다. 이 연방 그 백신 접종 의무화를 본다면 정부가 의무화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할 수가 없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은요, 학교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뭐 교회 갈 수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는데요. 제 의견은요, 의무화는 지역 정부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방 정부보다. 매튜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소아동들에 대한 백신 접종, 제가 첨언할 거는요, 이 그 아동 백신에 대해서 4,500명이 5살에서 11살이 그 임상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백신이 안전하고 훨씬 효과적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팔이 조금 아프다든지 두통, 열이라든지 그 오한은 며칠이 지나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요. 아주 다른 그런 증상도 금방 사라집니다. 2, 3일 되면. 지금 캘리포니아 수치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십만 명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아동이 코비드에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500명이 또 아동이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의 아동이 사망했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는 아동들에게 뒤처져 있지만 그렇다고 비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백신 접종을 계속 아동들에게 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부스터를 본다면요, 제가 알기로는요, 사람들이 이제 부스터샷을 받는데요, 그 부스터샷을 받는 그런 비율이 그 1차, 2차, 1회, 2회 받는 것보다 그 속도가 낮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 일부 그 의사는 또 부스터샷을 받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다른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델 필라 질문이 있습니다. 마리아, 질문을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필라 저입니다. 그게 저희 풀네임인데요. 마리아 델 필라 모레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팬 박사님께 다른 분도 답변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론으로서 뭘 할 수 있는지요. 팬 박사님께서 이런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하는데요. 언론은 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데 좀 퍼뜨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또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하는데요. 팬 박사님이라든지 유엔 박사 어떤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기자들이 이런 두려움을 다루고 또 우리 인간의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한테는요, 훌륭한 정보는 동료들의 연구 소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이게 과학 자료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 이런 정보를 내놓을 때요, 동료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뛰어난 출간물요, 뛰어난 그런
간행물은 그게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 그 동료들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보다 정확하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또 하나는요. 저희는 또 이런 스토리를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고의 과학을 얘기하는데요. 또 센세이셔널한 거는 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본 거는 그 조그만 거에 더 관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보다 아주 스토리를 할 때 우리가 답을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십시오. 그리고 또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스토리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 그런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또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파기 위해서. 그다음 피터 메이발둑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글로벌 백신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코비드와 관련해서 그런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칼리의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현재 지금 국제법에 의해서 특허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능력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다면은 적시에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막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게 어떤 문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 지금 이런 것이 시기니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의 그런 특허를 또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요. 지금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요. 500만 명 이상 사망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53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또 코비드의 합병증으로 또 사망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첫 번째 백신이 소개된 다음에 사망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걸 볼 때 이 백신의 형평성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인의 반 정도가 어느 정도 하나의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왔습니다. 그거는 뭐 완전히 접종되지 않았는데요. 완전 백신 접종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할지 묻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섭사하란 아프리카에는 10% 미만입니다. 그거는 허용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백신의 또 차별입니다. 그런 불공평성이 너무나 심합니다. 또 소비용으로요. 지금 가장 힘이 있는 선진국에서는요, 세계의 또 백신 생산을 또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를 공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소득 국가에서 이 테크놀로지를 받지 못하고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백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의한 것인데 20억의 접종을 중저소득 나라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2021년 말까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야심찬 계획은 아닙니다. 코박은 현재 8억 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요. 그게 좀 겁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코박이 우리의 어떤 해결책입니다. 백신의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 많은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백스만이 중저소득 나라의 그런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중국이 또
300억 이상의 접종, 더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인도, 유럽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들의 백신 매출 또 직접 그런 출처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 기부는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많이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근데 모든 백신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이 기부 1국이고 미국은 가장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 나라는 좀 더 효과가 낮은 그런 또 백신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안타깝게도 지금 있었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나라에서 그 백신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mRNA가 아주 사용 가능한 플랫폼인데 그것 많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mRNA 그 제조 능력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리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또 변종에 대항해서 싸우기 때문에서 또 모더나가 또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모더나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가 높은 백신입니다. 지금 당면 과제는요. 전달과 분배가 문제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은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초기부터 알았습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요. 그런 다음에 그 언제 우리가 보냈지. 그래서 그 백신 캠페인을 또 공공 보건을 그 이 시기에 맞게 또 시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도 갑자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백신을 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거의 만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또 잘해야 됩니다. 8개의 전 세계적인 기관이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그런 국제개발부에서 하고 있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좀 맞고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이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주 쪽을 본다면요. 새로운 또 예상이 있는데요. 오미크론과 관련해서요. 그 세계는 상당히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을 위한 또 백신이 또 나와야 될지요. 또 백신 생산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문제가 더 전달되고 또 배포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산보다는요. 우리는 여기에 또 액세스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오미크론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본다면요. 그 10월까지 60억의 접종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전혀 그 도수가 없습니다. 도수가 나오면요. 선진국들은 먼저 다 받고 전 세계적인 그런 백신 접종의 노력이 좀 늦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접종을 받지 않은 나라도 1회 접종을 받지 않은 나라들도 더 있는데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가용한 툴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테크놀로지와 회복력을 본다면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기가 너무 깁니다. 기술 이전 허브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에프젠, 사우스 남아프리카예요. 그래서 mRNA 테크놀로지를 여러 제조사와 공유를 하는데요. 이 그런 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모더나, 파이저 백신을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데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에서 그런 제조가 돼서 나올 때까지요. 그리고 또 다른 제조사는 아프리카의 제조력을 좀 막는데 이거는 기술을 공유해야 됩니다. 인류와 기술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프리카의 그런 도수를 증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여기에 약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 투자로부터 좀 개선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10억 개 이상의 mRNA 도수를 그 내년 그 하반기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조건과 상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사가 그걸 그 작동을 할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 재산의 그 개념은 모든 정부가 다 그런 도전 과제를 극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의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백신에 대한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용서가 지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에 그런 것을 뭐 지적 재산을 포기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것을 공개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요. 이 기업, 제약회사가 다른 제조사와 같이 일해서 좀 빨리 백신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모노폴리를 계속 주장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회사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치료제를 본다면요. 지금 내년 한 그 3, 4분기 하는데요. 그게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릭에 대한 그런 치료제는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기자들에서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이 지금 한 몇 퍼센트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았다는데요.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그 중저소득국은요 조금 높인데요. 저소득국을 본다면요 아직도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그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섭사하라 아프리카에서 아직 그리고 아프리카에 또 10% 미만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요. 지금 뭐 한 번을 얘기할지 두 번을 얘기할지는 다른데요. 그래서 한 50% 정도입니다. 중저수 전체를 볼 때. 샌디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연사님들에게요. 이렇게 지금 의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또 그 치료제에 대해서는 또 복제약이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고요. 그 간병인들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단체 기관에서 또 지금 의료 종사자들의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기관은요. 여러 그 경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되도록이면 많이 그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래 지금 저는 뭐 행정 쪽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량을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데요. 우리 그런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면 우리의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휴식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게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힘듭니다. 서로 도와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 모두 같이 손을 잡고 일하는 것입니다. 매튜 박사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백신 접종은 어떤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또 많은 이유가 있죠. 우리 모두 다 백신 접종을 받으시다면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계속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병원 시스템에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면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질문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튜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또 백신 효과와 관련해서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오미크론은 이렇게 정말 아주 약한 감기이기를 바라는데요. 그냥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안 타면은 또 다른 변종이 뭐가 날지 어떤 새로운 또 코비드가 나올지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게 아주 심각한 질병을 유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큰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터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이고요. 오미크론은 좀 짜증스럽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백신 노력이 너무 늦춰졌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면요. 무에서 시작한다면요. 물론 뭐 진전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유사한 환경에 놓을 것 같습니다. 세계는 그 사이에 그 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그런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요. 저희 메시지는 마스크 착용하고 백신 접종하십시오. 백신 접종 받으신 모든 사람 백신 받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지금 그 결과입니다. 학교 문을 닫고요. 여행을 못 하고요. 사회적인 결과를 우려합니다. 또 다른 질병이 제대로 또 치료받지 못하는 거 그게 저희 주요한 우려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결과입니다. 2020년에 제가 그걸 우려합니다. 뉴만 박사님. 백신 의무화. 저는 또 지적 재산을 나이키로부터 끌어왔습니다. Just do it. 백신 접종 꼭 받으십시오. 아주 뛰어난데 저도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요. 지금 근데 첫 번째는요. 제가 사용할 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료 종사자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많은 의료 종사자들을 또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주 훌륭한 또 간병인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한 박사님께서 아주 큰 희망을 안겨주셨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